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내 집 마련, 병원비, 차, 여행,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우리 트렌드라는 걸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각종 기업, CJ부터 해서 멤버십으로 가입이 안 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를 하나의 소득원으로, 비즈니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카카오톡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아세요? 이런 명품관들 사이에 시크릿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직접 보고 느끼셔야지 내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장혜정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전 11시간인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 앞에 보면 화면에 굉장히 많은 문구들이 있죠. 이 글자들 보이시나요? 네. 이 글자들을 보면 아마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그런 고민거리들인데 실제 이런 고민들을 보면 사장님들이 다 이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내 집 마련, 병원비, 차, 여행, 로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수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리서치에서도요. 멋있는 노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이와 돈이에요. 예전에는 친구, 가족 이런 게 답변이라고 하면 그게 다 이제 하위권으로 밀리고요. 일이와 돈이라는 얘기는 이 돈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이거든요. 경제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주거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 여러 가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 삶의 안전 요소가 필수 요소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우리 트렌드라는 걸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트렌드라는 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는 건데, 2019년, 이제 거의 다 가네요. 2019년의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 이 단어 중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잘 아리송하다 하시는 단어 있으신가요? 네? 체크슈머? 나나랜드? 다 궁금하신 거죠? 일단 나나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H.O.T 세대예요. H.O.T 세대라서 저희 때 H.O.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신화 세대도 있고 BTS 세대도 있으시겠지만 H.O.T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털모자, 빨주노초 파란보의 털모자, 털가방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힙합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따라한다고 하면 지금은 유행에 상관없이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라고 해서 나나랜드라는 이런 TV 프로그램도 실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체크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슈머 이런 비슷한 약간 연관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구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광고 보면 혹시 내가 모바일에서 뭐 검색을 했을 때 또 뭔가를 구입을 했을 때 그게 연관된 광고들이 개인톡으로 오시지 않나요? 요즘 그래서 컨셉팅이라고 해요. 기업에서도 마케팅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요 구입하는 품목이 어떤 건지 모든 빅데이터가 기업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소비라든지 이런 패턴들을요, 기업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각종 기업, CJ부터 해서 멤버십으로 가입이 안 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를 하나의 소득원으로, 비즈니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 자리에 보이신 건데 여기서 가장 큰 동그라미가 되는 게 이제 플랫폼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해외에서 좀 가장 유명한 게 에어비앤비, 우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 제가 2016년도에 시드니를 갔을 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일반 차량에 우버라는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여있는 거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요즘에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는 단 한 곳에 호텔이나 모텔을 갖고 있지 않아요. 숙박업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객과 숙박업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숙박업주 두 곳을 연결해서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인데, 이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있죠. 배달통 들어보셨나요? 네, 배달의 민족, 야놀자, 또 하나가 뭐 여기어때 이렇게 숙박업소부터 음식점,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사람과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타다, 소카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제 공유 경제가 우리 생활 속에 점점점 익숙해지는 시기인데,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는 이유는요,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예전에는 1차 유통이라고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대형 할인마트가 초창기에 생길 때만 해도요, 어머님들은 3, 4, 5 모여서 거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듯한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게 TV 홈쇼핑이에요. TV 홈쇼핑이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믿지 못하신 분들 많으셨죠. 저게 진짜일까? 저 가격으로 해서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정품이 오는 건가? 무이자 할부, 뭐 무료 배송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입지도 않은 걸, 신지도 않은 걸 어떻게 TV 광고 구매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 사장님들이 구매하시는데 하나의 유통, 구매하는 수단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권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까지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유통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 경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직접 회사와 직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사용 후기, 사용 소감, 사용 느낀 점을 누군가한테 알림으로 해서 광고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유통 과정이거든요. 실제 이게 많이 상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프라인 업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전 기사긴 한데, 대형 할인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요.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온라인 쇼핑이나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온라인은 아마 모바일 쇼핑부터 해서 아마 사장님들 핸드폰에 이런 쇼핑에 관련된 어플이 하나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쇼핑이나 이런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편의점이 올라가고 있죠. 편의점이 왜 매출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편의점 매출은 제가 묻고 답할 거예요. 다 맞으셔도 괜찮아요. 편의점은 이제는 1인 가구가 많고요. 그리고 그냥 핵가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적은 사람도 많고, 요즘은 좀 생활 패턴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저녁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낮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할 활동 시간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항상 문 열리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 업주들이 힘들다고 하죠. 알바가 좀 더 많이 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장사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비슷한 업종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영업은 잘 되면은요, 너무 경쟁 업체가 많아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3% 정도만 살아남는 거죠. 90% 이상의 5년을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영업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 현재 10조 이상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 물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이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그 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말이 되냐. 30원씩 문자로 내고, 그 띄어쓰기 안 하고 장문 보내면 50원 넘어가기 때문에 사장님들 띄어쓰기 안 하고 문자 보내주신 적 있죠?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문자를 갑자기 무료로 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한 달간 무료 서비스하고 그 뒤부터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무료인 거예요. 그럼 카카오톡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카카오톡이 그 당시에는 완전한 적자였어요. 엄청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회원수를 늘리자. 그래서 회원수를 일정 부분 늘렸어요. 늘리자마자 처음으로 한 게 제휴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거를 제휴했냐면, 썬데이푸드라고 해서 사장님 애니팡 들어보셨죠? 애니팡이랑 제휴하면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야, 나 하트 줘. 나 게임 못하니까 나 하트 좀 보내봐. 이렇게 하면 하트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카카오톡 깔아.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카카오톡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현수가 늘었죠. 현재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인구의 90%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카카오톡이 그렇게 회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게임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카카오 온라인 은행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드라이브도 있고요. 대리운전도 있고요. 파워도 있고요. 미용실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요. 사장님 기저귀, 물티슈, 백화점에 있는 UR복까지 다 팔아요. 네, 카카오톡은 단순하게 SNS를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유통 공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도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카카오톡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카카오톡에 쇼핑하기에 들어가시면 29,900원에 롱 가디건을 팔아요. 근데 그 밑에 파란색 박스에 보면 소문내고 최대 3,000원 할인받기. 우리가 하는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떻게 소문을 내냐? 제가 갖고 있는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둘, 세 개를 클릭하면 저는 29,900원이 아닌 26,900원의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3,000원의 할인을 광고료 대신 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게 구정 광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후기 이런 거를 더 많이 장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 소비자들의 추천이에요. 이제 연예인이 광고하는 거, 잡지 광고, TV 광고를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아요. 대신 내 주변에 직접 그거를 체험했던 내 지인들의 말을 더 많이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게 강력한 업계가 저는 그 돌잔치 그 아이들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했을 때 후기를 남기면 그 브랜드 운동화를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화가 타고 싶어서 열심히 후기를 솔직하게 남겼는데 그 후기가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수십 건이 되면서 콜이 40콜이 넘게 왔다는 거예요. 1시간 사이에. 그러면서 그 업체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글 좀 내달라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으로 와서 꽃바구니, 일단 선물에다가 봉투에다 여러 가지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후기가 이 정도로 강력한가? 정말 엄마들 모이면은요, 아가 없이 하나 죽이는 거는요, 3분만이면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입담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잘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가 헌법에 보면 조항이 달라요. 다단계는 판매원을 모집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 패턴만 바꾸어주고 해서 소득의 기회가 생기고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는 일은요. 좋은 제품을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예전처럼 옥장판처럼 막 눈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내가 느낀 점을 누군가한테 전달함으로 해서 광고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는 기회를 전달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분들이 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도 하죠.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인쇄소득,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가?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자본도 크게 필요 없죠. 경험, 환경, 정보, 리스크 이런 게 다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실제 주변에서 많이 봤을 때 우리 평범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더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 않은데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짜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 도구 하나로 인해서 인생을 바꿔가시는 걸 사장님들이 점점점 많은 분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광고료 다른 어떤 업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거는요.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24시간과 저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투자하신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평범했지만 진짜 남들이 뭔가 부러워하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장님들이 좀 낯익으신 분들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기사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나는 그 사회자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만약에 쫄딱 망한다고 하면 어떻게 재기를 하겠냐라고 질문했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서 재기하겠다라고 하니까 방청객에서 막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말은 그래서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라고 해서 일침을 가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사실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평범했던, 그러니까 내가 쫄딱 망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자본 없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실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기사들인데, 이제 학교에서 유통의 한 종류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리킨다라는 아마 기사는 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달라진다면서 네트워크 CEO 과정이 대학에서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유통의 한 종류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장려하고 교육하는 얘기는요, 이게 진짜 굉장히 괜찮은 유통 방법이고 앞으로 점점점 발전할 유통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객관적인 정보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제조합이라는 걸 운영하죠. 한 일종의 보험회사인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 두 개의 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회원 직접 판매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면요, 2017년에 870만 명을 했잖아요. 지금 2019년이죠. 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930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되면 경제활동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이 업계에 종사를 하거나 이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냈었거든요. 실제 진짜 사실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주변에 필드에서 누군가한테 내가 뭐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 이거 해봤어, 나 들어봤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무작정 다 좋다고 내 친구가 좋다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장님이 조금 더 좀 객관적인 지표로 해서 좀 선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 5가지인데, 첫 번째로 합법적인 기업.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장님이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불법도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인세소득, 권리소득은요, 내가 일하지 못할 때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죽어서도 이거를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비즈니스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합법을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불법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증된 생필품 취급기업. 이 생필품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사장님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봇이 온다, 뭐 컴퓨터가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건데, 실제 해외에서는 호텔에서도 이 데스크에서 로봇이 인사를 하고요. 인천공항 가시면 사진 찍어주는 로봇 막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로봇이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요. 막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거든요. 근데 로봇이 이렇게 많이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소리예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요, 절대 로봇은 머리를 감지 않고요, 양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필품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생필품 소비다 보니까 무조건 생필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선택하라는 것이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는 한 동네에서 장사하면요, 크게 못 벌어요. 그렇지만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사장님들이 진짜 원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소득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검증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선택하라라고 하는데, 이 각자의 파트별로 보면요, 각 회사별로 더 뛰어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5가지의 이 종류를, 이 기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시크릿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는요, 일단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A+예요. 저희가 하나은행을 제휴를 했죠. 하나은행을 제휴를 했을 때 가장 깐깐한
최우선하게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은요, 금융기관이에요. 그 금융기관에서 먼저 이 회사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신용카드를 제휴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 회사가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직접 판매 공제조합 출자사로 전환이 된다고 했죠. 시크릿은 14번째 출자사가 채택이 됐어요. 이 출자사를 채택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매출, 반품률, 신용도, 기업의 성장률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선택된다는 얘기는요, 시크릿 기업의 사장이 따로 검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는 이제 하나은행 제휴한 거. 잘 캡처한 거고요. 시크릿은 처음에 15년의 역사가 됐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2005년도부터. 그리고 지금은 130여 종 제품이 있죠.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30여 종, 50여 종 제품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제품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40개국 600개 매장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우리 시크릿 매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매장 사실 보시면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안 믿죠. 그래서 2012년도에 한국에 온라인 채널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13년도에 제주도 중문 면세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했어요. 안 믿으니까 직접 와서 보라고. 근데 실제 여기 가면 중국인들이 거의 싹 들어간대요. 그래서 매장에 제품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 제주도 중국 면세점에도 있고요. 이건 태국의 시안 850 백화점 매장에 보면 이 데스크가 틀리죠. 매장이 두 곳이나 있어요. 근데 이 시안 850 백화점이 1층에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매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백화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앙마이 메아 백화점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대만에 있는 영상이에요. 대만에는 매장이 총 6개가 있거든요. 백화점과 면세점에 있고요. 실제 이 영상을 먼저 보실게요. 사네. 나이, 오, 손님도 있어. 손님도 있어. 와, 직접 눈앞에서 매장을 보니까 아, 진짜 신기했습니다. 역시 시크릿. 찾았습니다. 직원이 3분이나 있네요. 와우. 한번 쭉 걸어가 볼까? 여기 시크릿 매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소매 매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은품을 주는 좀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마케팅 비용이나 제품 사은품 비용을 뺀 가격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겠죠? 어때요, 매장? 럭셔리 보이나요? 네, 실제 이런 매장이 대만에 굉장히 많고요. 저도 제 직접 지인이 대만에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제가 이걸 했을 때 그냥 돈부터 보냈어요. 나 먼저 해달라고. 그 정도로. 근데 사장님들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명품이라고 하는 뭐 샤땡이라든지 딘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이렇게 온라인 채널 나한테 초판권 준다고 하면요. 나한테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그쵸. 방콕에 갈 수 있는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시크릿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소비자 가격과 면세점, 에이전트 가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보면 A사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저도 치약을 A사 치약을 시크릿 쓰기 전에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살 때마다 가격이 틀린 거예요. 어쩔 때 6,800원이었다가 어쩔 때 6,600원이었다가 그래서 얘들이 나한테 배달비 받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오락가락 했던 게 뭐냐면 실제 얘네가 가격이 대체 얼마야?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기존에 알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정상가는 있어요. 정상가라는 거는 회사에서 정해진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상가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회원가라고 하니까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시크릿은요, 정상가가 아니라 소비자 가격이 있어요. 소비자가라는 거는요, 소비자들이 인정한 가격이에요. 그 가격에서 50에서 70%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명확하게
때 내가 얼마의 혜택을 보고 살 수 있는지 사장님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 이건 이제 대만, 제주도, 면세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할인된다는 걸 이제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많은 이렇게 방송 광고도 했었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보령 머드 축제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협찬을 했었어요. 실제 가보시면 정말 재밌거든요. 사장님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참여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 잡지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많은 배우들이 저희 제품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죠. 근데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요, 명품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들고 사진 찍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시크릿의 퀄리티는 사장님이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미스트리스라는 드라마에서도 PPL 광고를 했었고요. 이렇게 제품에 있는 많은 인증 마크들이에요. 사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사업 설명 처음 들어보신 분, 자, 사장님 처음 보고요. 여기 제 사업 설명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사장님은 왼쪽이나 오른쪽 어떤 사진이 어떤 분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왼쪽이요? 사장님은요? 왼쪽이요? 사장님은요? 둘 다, 정답이에요.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왜 아이 앞에서 몰상식하게 흡연을 하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은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 실체를 보게 되면 둘 다 나빠요. 왜 나쁘냐면 이 사무엘 예틴 박사라는 분이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25%지만 화장품, 욕실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그 3배인 75%다. 결과적으로 둘 다 하면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파라벤 잔뜩 있는 걸로 해서 항상 그 선물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파라벤이라는 게 거론이 되고 경피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를 통한 안 좋은 독소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된다. 우리가 흡수하고 있다. 이런 걸 아마 말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부는요, 좋은가 나쁜 거 가리지 않고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주를 마시는 것보다는 뱀주 맞죠? 뱀한테 물리는 게 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뱀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위세척을 할 수 있지만 뱀한테 물리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걸 도려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피부를 통한 게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실제 방부제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파라벤이라는 이런 물질이에요. 이 파라벤은 항상 방부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유방암 세포의 99%가 발견된다. 여성암을 유발한다. 정전수를 감소시킨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저희 사장님 중에 간호사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암세포 중에 가장 향기로운 게 유방암세포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평상시 쓰고 있는 샴푸라든지 이런 바디 제품들의 이런 향기들이 다 암세포에 난다는 얘기고요. 그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파라벤이 이렇게 많은 방송에서도 사용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벤은 아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아이가 성조숙증이 걸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좀 큰 돈을 주고 주사를 맞는데요. 주사를 맞는데 아이도 그날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날 아이들을 하루 종일 케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주사를 아이가 힘들면 맞추지 말지 안 맞출 수가 없대요. 왜? 그걸 안 맞으면 아이가 성장판이 멈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럼 사장님 같으면 사장님 따님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이제야 키가 1m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 키로 평생을 산다고 하면요. 그건 질병이 아니라 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내 아이라고 하면 이 파라벤이 없는 제품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업자를 떠나서 내가 소비자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진짜 소중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컨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파라벤은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인데 시크릿 전 제품에는 파라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중에 보면 파라벤 무첨가가 있고요. 무파라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파라벤은 검출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파라벤 무첨가는 파라벤은 넣지 않았지만 검출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단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무파라벤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시크릿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파라벤이
시장에 없는 제품은요, 시크릿 말고도 다른 타 업체들도 꽤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좋지만 우리가 사업자로 봤을 때는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뭔가의 매력이 필요해요. 그게 저희의 원료예요. 시크릿이 사회라는 지역에서 소금과 머드를 만든 제품인데, 이 사회라는 소금과 머드가 유명한 이유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필수인데, 전 세계 인구가 이게 부족 현상이 시달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 미네랄을 우리가 음식이나 피부로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KBS 생도병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라는 지역에 대한 효능이 방송이 됐었고요. 다큐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사회라는 지역이 나오면서 저희 오너까지 같이 나왔죠. 이 프로그램은 사회를 방송한 게 아니고요, 소금을 방송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금이 어디가 좋고 세계적으로 어디 소금이 좋다 하면서 사회 소금이 나온 거고, 이 사회 소금으로 만든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시크릿 제품과 시크릿 매장이 공개적으로 보도됐던 방송이에요. 예, 보시면 제품 개발하신 분부터 이 사회라는 지역에서 피부의 효능을 봤다라고 인터뷰한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피부병 환자에게 사회로 가세요라는 처방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이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스킨케어라고 해서 블루라인, 그린라인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샴푸도 지금의 모양이 아니라 검정색 동그란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렇게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립스틱도 그렇고요. 이 크림, 블루라인 크림 있잖아요. 크림톤도 그렇고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조사가 엘사예요. 그래서 랑콤이랑 색깔만 달라도 똑같아요, 인기가. 그래서 사장님 그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팩부터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활 필수품과 뉴트리션도 나오고 있고요. 쉐이크도 나왔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커버와 비타민도 나왔죠. 이거 이제 미국에서 세븐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건식이 나온 거고요. 멀티비타민. 그리고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그의 그 효능이 넘치는 그 아이. 이 아이는 리커버리 같은 경우 사장님 직접 드셔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사람의 세포보다 10배 이상의 그러한 세포의 수와 우리의 제2의 유전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으로 몸속에 많아진 유익균들은 장에서 방어벽 역할을 한다. 외부의 유해물질을 차단시켜 장에 흡수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의 점막이 느슨해지면서 유해물질들이 장에 쉽게 흡수된다. 그렇게 온몸으로 퍼져버린 유해물질은 각종 알레르기나 변비, 장 질환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영상 KBS 생도병사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만큼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고, 우리가 모든 질병에 면역을 주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이다라고 나오는데, 저희 시크릿 유산균이 100억 마리를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유산균 드셔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저희 제품은 직접 먹어봐야지, 느껴봐야 아실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 가성비나 가심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제품을 한 번쯤은 다 체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폰마켓부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런칭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시크릿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굉장히 많은 이런 게 통로에서, 유통업체에서 구매했던 모든 제품을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시크릿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크릿 매니아가 되면서 이 시크릿을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해서 사장님들이 인쇄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시크릿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여기 보시면 삼각형의 꼭대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어디든 누구나 다 꼭대기라면 다 좋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실제 지금 이 단계를 보면 저희가 1번과 2번 사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지금 전 제품 오늘 3시까지죠? 저기 3시 50분인가요?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 컨벤션과 프리미엄 팩, 사장님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가격보다 백화점 면세점 가격이 굉장히 엄청난 할인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꼭 좋아하시는 분들, 소중한 분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작을 하고요. 선진국인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요. 한국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 되는 회사일까요? 되게 잘 돼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랭킹 3위예요. 엄청나게 잘 되고요. 오지랖도 넓고요. 자랑도 잘하고요. 굳이 묻지 않아도 누가 어디가 맛있고 어디 좋다고 요즘은 인증샷까지 엄청 날려요. 제가 얼마 전에 핑크뮬리를 보러 갔는데 뮤비를 보는 건지 인증샷 찍는 걸 구경하는 건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크릿이 기회라고 하는 이유는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와 있고요. 한국 밑으로 그렇게 잘 된다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저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 첫 번째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시크릿에서는 1억 이상의 소득자가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억대 연봉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시죠? 근데 억대 연봉자 보면요, 이 직업군에 보시면 고위 임원이나 국회의원들 많이 본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는요? 억이 안 돼요. 억대 언저리거든요. 실제 의과대학에서도요, 성형외과를 가려면요, 의대생 중에 3%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만큼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도 9천만 원 선이에요. 억대 언저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대 연봉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억대 연봉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상 플랜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상 플랜에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바이너리. 왼쪽에 보시면 브레이크웨이는요, 일단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수가 늘어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유니레벨 3줄보다는 2줄이 쉽겠죠. 그리고 저희가 바이너리 방식은 선정이라는 좀 혜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브레이크웨이 방식은 내가 이렇게 먼저 등록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파트너를 한 명도 찾지 못하고 나머지가 쭉 찾았어요. 이걸 바이너리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파트너가 이쪽에 다 있지만 1번은 첫 번째로 등록했지만 아무도 못 찾았잖아요. 브레이크웨이에서는 내가 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바이너리로 옮겨보게 되면 3번과 5번의 매출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정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에서는 먼저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크릿 장점은 대수의 제한이 없고요. 내가 받아간 돈 외에 나머지 점수는 받아갈 때까지 무한으로 누적을 해드리고 이월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붙던지 간에 100% 국제 매출을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크릿 또 하나의 장점은 유지비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왜 싫어요? 나가서 팔으라고 하잖아요. 한 달 유지비가 200만원, 500만원이라 하면요, 이건 자가소비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나가서 영업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이 사이 10명이 살아도요, 샴푸 500만원씩 못 사거든요. 그 얘기는 사장님들이 저희 시크릿은 충분하게 자가소비가 가능한 적정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보상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됐죠. 다이렉트 보너스. 이 다이렉트 보너스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다이렉트 보너스 잘 활용하시게 되면 소소하게라도 용돈벌이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바쁘신 분들, 투잡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시크릿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보너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상 플랜을 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다음 강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보상 플랜은요, 팀 커미션이에요. 그냥 이름을 그대로 사람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팀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팀 커미션은요, 매출을 공유하는 커미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팀을 운영을 하죠. 나를 기점으로 A그룹과 B그룹 두 개의 팀을 운영하면 더 빠르게 확장되는 팀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천천히 확장되는 팀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큰 쪽을 대실적,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받냐? 작은 쪽에 15%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작은 쪽이 여기 2,000점이 작은 쪽이죠. 그럼 2,000점에 대한 15%는요? 300달러, 약 3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요. 거기에 따른 2배를 큰 쪽에서 빼가요. 그러면 2,000에서 2배면 4,000점이죠. 4,000점을 만에서 빼면요, 6,000과 빵이 남습니다.
그럼 이 점수가 그대로 다음 주로 이월이 돼요. 그러면 6,000점은 한 명도 못 찾았어요. 근데 빵점이었던 쪽에서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2만점이라는 포인트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요. 큰 쪽이 바뀌었네요. 그쵸? 그럼 작은 쪽을 기준으로 돈을 주니까 6천에 대한 15%를 받고 6천에 대한 2배를 큰 쪽에서 빼요. 그러면 2만에서 12,000을 빼게 되면 8,000점이 남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 빵과 8,000에 대한 점수로 스타트가 진행이 돼요. 그럼 대실적과 소실적은 매주 바뀌어요. 얼마나 액티비티한 회원들이 많이 할 때 바뀌기 때문에 양쪽 다 실적을 사장님들이 컨트롤 하시는 게 가장 좀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팀 커미션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지급 동일하게 15%를 지급을 합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급에 따라서 3%, 5%, 8% 이런 식으로 요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베팅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조금씩 사재기가 늘어나면서 야간도주하고 집 팔아먹고 도망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크릿은 모든 지급 동일하게 15% 지급을 해드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수에 제한 없이 인정해주고 2월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똑같은 합법기업이잖아요. 매출의 35%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매출을 다 인정해주면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출은 다 인정을 하되 받아가는 수당, 돈에서 리밋을 걸었어요. 그걸 저희가 주극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당에서 돈을 제한을 하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참고 설명을 하면 고스톱 치시죠. 예, 동해와 게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한가 있다, 상한가 2만 원이다 하면요. 내가 3만 점인가요? 30점인가요? 제가 고수 마친 지 오래돼서 30점을 났다고 하더라도 2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리밋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한 주에 주 극정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최대 팀 커미션으로는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국적으로 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100억 버는 사람을 한 명을 만드는 히어로 플랜이 아니라 1억 버는 사람 100명을 만드는 구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리더십 매직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공유해주는 보너스예요. 아까 첫 번째 팀 커미션이 팀원들의 모든 매출을 다 인정해준다고 하면 이건 팀원들이 받는 소득을 공유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팀원이요, 내 파트너가 100만 원을 받아서 저한테 20만 원을 주는 게 좋을까요? 1000만 원을 벌어서 저한테 200만 원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돕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대에 대한 20%, 2, 3, 4에 대한 10%씩에서 최대 30명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리더십 매칭 보너스를 보시면 되고요. 매칭 보너스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1대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돈이 없어져요. 근데 저희는 나를 기점으로 처음으로 돈을 버는 사람, 처음으로 지급을 단 사람을 1세대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주 이 1세대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서 돕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포기하는 사람만 손해라고 보시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급 성취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첫 지급부터 최고 지급까지 10억 이상의 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급 유지 보너스는 로열부터 인정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사재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유지 보너스 보시면 간격이 2, 30만 원밖에 안 돼요.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사장님들이 여기서 한번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급하는 거 예를 들어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가 와우팩을 구매하면요. 1000 비즈니스 볼륨을 들고 오죠. 그러면 인원수를 따지면 한 명이라고 이렇게 한 명이라고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첫째 주에 좌우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직급은 없어요. 근데 돈은요? 받을 수 있습니다. 900대 450으로 해서 10%에 45,000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한 명 한 명이 들어오면 첫째 주와 둘째 주를 합산해서 2,000점, 2,000점으로 해서 브론즈라는 식으로 성취를 해요. 그럼 셋째 주는요, 합산을 하게 되면 5,000점, 5,000점이죠. 그래서 로열이라는 직급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넷째 주 이렇게 합산된 점수로 해서 실버라는 직급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섯째 주가 문제예요. 보통은 달마감이기 때문에 4월이 지났어요. 5월 되면 리셋해서 0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의 회사인데 시크릿은 5주째가 된다. 그럼 이렇게 묶어요. 첫째 주만 사가지고 2, 3, 4, 5주를 묶기 때문에 1,000, 3,000, 3,000, 1,000 하면 8,000이죠. 그래서 실버라는 직급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발생되는 점수를
이렇게 3주 6월 4주 합산율 지급을 책정하고 유지 보너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내가 처음으로 로얄을 달았던 시점부터 유지 보너스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로얄을 달았던 주가 3주죠. 그럼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4주 단위를 뚝뚝 끊어서 유지 보너스가 책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로얄, 실버, 로얄이죠. 다른 회사는 너 실버 유지 못했네? 안 줘요. 근데 저희는요, 로얄이라도 유지했네? 그래서 300달러의 유지 보너스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브론즈 되고요. 내가 브론즈 된 다음에 내 파트너 브론즈 만들면 나는 로열로 밀려 올라가고요. 그 밑에 또 누군가를 브론즈 만들면 나는 실버로 밀려 올라가요. 그래서 서로 브론즈 만드는 게임을 반복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론즈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잘못 가시면 평생 불편하신 분과 여행을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꼭 사랑하는 사람, 여행 가도 한 방을 같이 써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과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성공하는 거는 전 제품 애용 당연하고요. 시스템 참여 당연하고요. 이렇게 많은 세미나에 오시라고 하는 얘기는 사장님들이 직접 보고 느끼셔야지 내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는 내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느끼고 체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크릿을 만나서 총 6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이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 사업 시작했을 때 나는 알릴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나는 열심히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뭐 물건만 쓰겠다 하는데요. 사장님 쓰다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알리고요, 여기 있는 비즈니스를 알리고요, 여기 있는 돈을 버는 성공자를 알린다고 하면요 사장님들이 충분하게 이 시크릿 사업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푸켓 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드니.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여행 갈 때마다 가이드들이 최고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최고, 최초, 처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써요. 제가 싱가포르 갈 때는 마리나베이 센터에서 풀숙박을 했는데 여기에 싱가포르가 어떤 게 있냐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죠.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금요일 저녁에 저희 에이전트 400명 때문에 통으로 빌렸어요, 시크릿이. 그래서 로드에다가 테이블 세팅하고요, 음식 뷔페 쭉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놀이기구를 저희는 원 없이 탔어요. 그 정도로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입니다. 아무리 돈을 떼를 준다고 하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아무에게나 풀리어를 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그 정도로 시크릿이라는 기업은 여행을 가시게 되면 진짜 사장님들이 가치를 평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발리 갔던 여행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갔던 여행인데 저는 딸과 같이 갔거든요. 병나서 돌아왔어요. 일단은 사업이 쉬운 걸로. 그 다음에 이번에 갔던 마카오가 유명한 게 에그타르트예요. 이 에그타르트가 전 세계 본점이 여기에 있는데 저희 회장님이 대표님이 그 본점에서 이 마카오 에그타르트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희 에이전트들이 무료로 다 선물해줬던 인상이고요. 저희가 묵었던 갤럭시타운 호텔이에요. 1인 1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에요. 이 공연을 한 달 풀 예약이 차 있어가지고 이 공연 때문에 저희가 여행을 6월에 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공연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시크릿 만나기 전에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전국을 돌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는데 항상 개발이 덜 되고 발전이 덜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믿어요. 백날 얘기해도요, 이러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여기가 발전되고 개발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도요, 그냥 귀 닫아요.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면 그때서야 하겠대요. 그 지역 확실히 개발이 늦어요. 발전이 늦고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저희는 지금 이 순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성공했다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았던 걸 믿었고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저희가 보이는 걸로 점점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더 큰 소득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 이제 컨벤션 했죠. 제가 이번에는 배추공주님으로서 초록색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스폰서인들과 파트너 회장님들이고요. 제가 시크릿 하면서 돈만 번 게 아니고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많은 파트너분들을 얻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제가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누군가한테 봉사하는 거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돈의 여유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여유는요. 근본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탄배달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컨벤션이 전야제예요. 시크릿 브로드웨이라고 해서 모던룩, 모던보이 이렇게 했던 그런 이벤트거든요. 이날 소연이 왔었어요. 엄청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꼭 어차피 사장님이 시크릿을 선택했으면요. 단 한 명에게 알렸던가 아니면 수백 명에 알렸던가 사장님은 시크릿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여기서 결과를 내신다고 하면요. 사장님의 인생은 진짜 남들이 우아할 정도로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작년과 재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는 일 그대로 하면. 그래서 사장님들이 시크릿한 도구를 선택했다는 이유는 진짜 올해, 작년, 내년, 내후년에는 뭔가 조금 더 다른 나의 인생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실제 만들어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신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시크릿 성공자는요, 절대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다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순수했던 네트워크 초보들이 여기에서 인생을 바꿔나갔다는 건 사장님이 충분히 그 가능성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믿어보시고요. 사장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사장님들이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전 무조건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저희 컨벤션 했던 거고요. 제가 시크릿 사업하면서 가장 와닿던 문구예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이 해내지 못할 거라 장담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멀쩡한 일 하다가 왜 갑자기 다단계를 한다고요? 제가 몇 달 있다가 돌아올 거야.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한 해 뒤에 새해를 거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가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제일 욕했던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요. 네 성격에 딱이야. 넌 잘할 줄 알았어. 말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사장님. 뒤에서 욕하는 친구들 그냥 사장님 귀담아 듣지 마세요. 배출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오래 해. 그러면 너 욕하는 놈들 다 사라지고 너만 남아. 이 얘기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해서 결과를 낸다고 하면요. 가장 뿌듯한 거는요.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시크릿이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 열리죠. 제2의 국가가 열릴 거고요. 내년을 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거 믿어보시고 사장님들이 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멋있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did it right, secret life 하늘을 잡아 Looking for stars 언제나 비밀을 찾아 모두가 열망하던 부의 공동체가 우릴 빛나게 해 Right, secret is my life